안녕하세요, 어닝TV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댓글,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누르시는 게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제 영상 빨리 보면 여러분들 계좌에도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브리핑해드릴 종목 바로 솔라나입니다. 솔라나 이 종목도 시청자 요청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어요.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왜 최근에 시청자 요청이 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업비트 상장 후에 기록적인 상승, 이게 상장가가 16만 원이었는데 딱 4주 만에,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이제 31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 달 만에 2배를 벌 수 있었던 종목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최근에 주춤하니까 아무래도 들고 계신 분들이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게 되면서 리딩 요청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인터넷에서 갑론을박이 정말 심하죠. 찬성 측은 알트코인계의 태양이다, 그러니까 더 간다. 그리고 반대 측은 이제 뭐 팔라고 했제, 킥킥킥킥 하면서 이제 버블이 붕괴되는 거다, 이렇게 평가가 상당히 갈리는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 두 평가가 전부 다 이해가 되긴 하죠. 왜냐, 이게 업비트 상장일 기준으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 상승이 맞는데, 이게 진즉부터 거래가 되고 있던 해외 거래소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게 지금 1달러에서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쭉 넘겨보면 여기 1달러 찍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300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얘기가 뭐 이제 3000%를 상승한 종목이라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 100% 상승을 봤던 사람으로서는 어떤가요?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해 보이는 거고, 이 3000%가 올랐다라는 거를 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과하니까, 버블이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 두 입장이 다 이해가 되는 상황이 맞는데, 그럼 오늘 종목 분석에서는 솔라나 버블 논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그리고 내가 샀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물렸다면 뭘 기다려야 얘가 오르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종목 분석, 먼저 솔라나, 얘가 뭐하는 코인이냐. 솔라나도 플랫폼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플랫폼 코인이 뭐냐라고 하면 이 B를 플랫폼 코인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A라는 프로젝트가 이 안에서 잘 성장을 할 수 있게끔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하는 게 이 B, 그 안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게 프로젝트 토큰 A,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지금 이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요 게임 프로젝트로 조금 상승을 봤었죠. 사나에 이렇게 P2E 게임 프로젝트가 많아지면서 차트도 이렇게 많이 올랐었던 거죠. 그래서 솔라나가 게임 코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솔라나는 뭐 특정 게임, 테마, NFT, 디파이 이런 것들에 속해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냥 그런 애들을 다 갖고 있는 플랫폼 코인이에요. 솔라나 운영진 자체가 사실 다 공돌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을 내가 어떤 테마에서 어떻게 써먹어야겠다는 목적을 뚜렷하게 갖고 있질 않아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문과는 만약에 이제 새로운 최첨단 기술을 접하면 뭐부터 생각하나요? 자, 내가 혁신적인 웹3 기술을 만들었어요. 속도도 엄청 빠르고요, 상호증명도 정확해요. 그럼 문과는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이걸 어디에 써먹지? 그러니까 정확한 상호증명을 이용해서 결제 시스템에서 소비자 맞춘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겠구나. 좀 똑똑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렇게도 생각할 겁니다. VR P2E 게임에 적용시켜서 반복적인 조작을 좀 자동화시키고 조작 환경을 완전 편하게 만들 수 있겠구나. 혹은 이렇게도 생각할 겁니다. AI 번역기에 적용시켜서 개인의 말투, 어떤 소리의 크기, 혀와 입술의 사용 방식, 이런 걸 커스터마이징을 하면은 더 이상 이제 빅스비랑 시리가 멍청한 짓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먹는 짜증나는 빅스비는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짜증이 나신 이유가 재밌는 이야기 좀 해달라니까 무슨 날씨를 알려준대요. 그러니까 음성인식이랑 문장인식을 제대로 못해서 동문서답을 하고 있으니까 얘가 짜증이 나신 건데, 이제는 그럴 일이 없겠죠. 아무튼 이렇게 기술을 뭐에 써먹을지 생각을 하는 거는 이제 문과입니다. 그럼 이과는 어떤가요? 이과는 위에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건 잘 모르겠고 그냥 기술을 좋게 만드는 거밖에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뭐에 써먹을지는 관심이 없지만 무슨 기술을 만든다고 하면 그냥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더 간결하게, 더 다양하게, 그냥 더 좋게, 더 훌륭하게, 더 위대하게 계속 이짓거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탈 것을 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대박이 나셔서 이런 슈퍼카를 탄다고 칠게요. 그럼 문과는 승차감이 좋은 자동차, 그리고 이렇게 멋진 자동차를 원해요. 그럼 이과는 딴소리예요. 야, 광속으로 달리는 탈 것이 더 멋지지 않냐 하면서 그냥 제일 빠른 걸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걸 만든 다음에 아까 그 슈퍼카보다 내가 더 멋진 거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이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빠른데 당연히 이거보다 이게 더 멋있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머릿속에 있는 논리는 이건 거죠. 탈 것의 멋이라는 건 빠르기에 달려있고, 고로 더 빠르다는 곧 더 멋있다, 개꿀, 이래버리는 거죠. 근데 솔라나 운영진이 딱 이래요.
그러니까 이걸로 뭘 할지는 관심이 없고 무조건 좋은 거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보시면 현존하는 어떠한 블록체인도 단일 노드급 성능이 안 나오니까 이걸 만들겠대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장 성능이 뛰어난 블록체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할지는 관심이 없고 그냥 좋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운영진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수석 과학자 계시고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계십니다. 다 공돌이에요. 그러니까 목표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제일 좋은 걸 만들자. 그걸로 뭘 할 거냐? 알바는 아니고 그냥 좋은 거 만들어.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솔라나라는 종목이 가지는 입지는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이 되는 겁니다. 자, 솔라나는 뭐다? 최고 성능의 플랫폼이다. 자, 그럼 솔라나가 최고 성능의 플랫폼이라는 건 알았어요. 근데 이걸 한번 살펴보자면 이게 좀 위화감이 있죠. 보통 코인판에서 운영은 주가를 올리는 게 목표인데 이렇게 운영하면 좀 못 올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장에 거짓말을 해서라도 주가 뻥튀기를 시켜야지 오르는 거 아니었냐. 그러니까 소위 이제 소형주를 많이 하시다 보면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돼요. 시장에 거짓말을 해서라도 주가 뻥튀기 시키는 종목이 강한 상승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력의 움직임, 그리고 시장에서 관심을 확 끌어당길 만한 홍보들,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보물선이 나와서 그걸 인양하는 인양 사업을 하겠다. 보시면 관련주 주가가 이렇게 상한가를 미친 듯이 갔습니다. 근데 보시면 그런 건 없었고 사기였고 결론은 관련주 주가 떡락, 이렇게 됐던 게 다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런 홍보가 없이 1달러에서 300달러를 왔다, 3000%를 상승했다, 그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예요. 자, 우리가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사업에는 먼저 재주를 부리는 곰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걸 파는 왕서방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보통 이 왕서방을 좋은 왕서방으로 씁니다. 왜? 아니, 곰이 재주를 잘 넘어봤자 한계가 있잖아요. 곰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곰이라는 건 할 수 있는 한계가 뚜렷하고, 그러니까 좋은 왕서방을 구합니다. 왕서방이 말을 너무 잘해. 막 한강물을 떠다가 5,000원씩에 팔아요. 근데 그걸 잘 팔아. 그러니까 왕서방이 약간 이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급의 MC인 거예요. 그러면은 비즈니스 파트너, 거래처, 투자자, 소비자 당연히 다 모이겠죠. 말을 이렇게 잘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업을 할 당상이 왕서방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업 구조를 얘기하고 매출을 얘기를 하죠. 근데 가끔 이렇게 솔라나처럼 이 곰을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곰만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걸 팔아줄 왕서방은 안 구하고 계속 곰만 훈련시킵니다. 근데 이 곰이 훈련을 계속 시키다 보니까 갑자기 사람 말을 하기 시작하고요, 빙상장에서 트리플 악셀을 밟아요. 그러니까 무슨 기면아야 곰이. 그냥 곰이 곰을 초월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이 왕서방 이거 필요 없죠. 그냥 아무나 구해도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곰이 트리플 악셀을 밟으면은 그거는 그냥 게임이 끝난 거죠. 아까 말했던 비즈니스 파트너, 거래처, 투자자, 소비자 당연히 미친 듯이 모입니다. 왕서방 없이도 잘 팔려요. 곰이 수준이 그 수준이면. 그러니까 솔라나는 이걸 했던 겁니다. 최고의 기술을 만들자, 사업 구조를 잘 짜자가 아니라 그럼 돈은 알아서 모이고 좋은 구조 나온다. 딱 공돌이다운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완전 이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엄청 심플하죠. 야, 비즈니스 그런 건 모르겠고 그냥 곰한테 트리플 악셀을 가르쳐. 그럼 끝이지 뭐.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요? 이게 진짜 끝났어요. 자, 이렇게 세계 최고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플랫폼을 만들었더니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이 솔라나라는 플랫폼으로 프로젝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한두 개가 아니죠. 지갑, 그리고 산업, 기타 등등, 결제수단, 디파이, 어플리케이션, 뭐 그냥 다 들어옵니다. 일로. 그러니까 비즈니스 그냥 알아서 잘 풀렸습니다. 이러니까 주가도 그냥 3000%로 올라버려요. 그러니까 시총 계속 오르고요, 경쟁자 다 제끼고, 그러니까 전 세계 거래소 시총 3위에 등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5위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 3위예요. 그러니까 BNB 코인은 이제 거래소 코인이고 테더는 그냥 달러니까 보시면은 비트, 이더, 그다음 솔라나.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알트라고 부르기도 애매해요. 비트 이더랑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2대장 체제에서 3대장 체제가 된 겁니다. 자, 이러면 솔라나를 그냥 게임으로 오른 코인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회성 테마를 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얘는 이제 그냥 마켓 종목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플랫폼 덩치를 엄청나게 벌크업하고 있는 시장 지수 종목이다. 요렇게 요약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솔라나는 이제 시장 지수 종목이다. 자, 결론입니다. 자, 솔라나 이게 오르다가 주춤해서 당황하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호재를 아무리 검색해보셔도 딱히 눈에 띄는 게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불안하실 수가 있어요. 아, 이거 호재 더 이상 없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고점 아니야? 그러니까 딱 느낌 오는 게 없으시니까 그러실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너무 소형주 매매에 익숙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꼭 세력이 있어야 오르고 꼭 호재가 있어야 오른다. 근데 그건 이제 소형 알트에 필요한 거고, 얘는 시장에서 착실하게 이렇게 프로젝트 계속 늘려가면서 입지 키우고 도미넌스만 가져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인데요, 도미넌스를 보면은 비트코인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과거에 70%를 넘었던 시장 지배력이 이제 40%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더리움은 계속 오르고 있죠. 도미넌스가. 그리고 솔라나 도미넌스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미 비트코인의 그 지배력을 천천히 이더 솔라나가 가져오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토시 차트, 이게 이제 비트코인과 비교한 상승 하락을 나타내는 차트예요. 코인 값이 얼마가 올랐냐 내렸냐가 아니라 비트코인 상승 하락에 비해서 얘가 더 올랐느냐 더 내렸느냐, 그걸 나타내는 차트인데, 이게 이제 이더리움이고요.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도 비트코인 대비하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덜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솔라나도 똑같아요. 비트코인에 비하면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솔라나는 비트 빠질 땐 더 적게 빠지고 오를 땐 더 많이 오르는 종목이라는 얘기예요. 즉 시장에서 매수를 하기가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놓인 종목이다. 오를 때는 더 오르고 빠질 때는 더 적게 빠지니까 매매하기가 굉장히 유리하구나. 물론 이제 내가 공매도도 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더랑 솔라나는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승이 유리한 종목인데 공매도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공매도를 같이 하실 거면 역시 비트코인이 최고. 이렇게 등락이 뚜렷하니까. 그쵸? 저도 개인 매매를 할 때 보시면은 공매도는 비트코인에다가만 합니다. 솔라나랑 이더에는 공매도 하면 안 돼요. 자, 매듭을 짓자면 솔라나 앞으로도 계속 괜찮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시장이 빠지면은 당연히 내리겠지만 그 와중에도 비교적으로 적게 내려요. 그리고 솔라나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 저만 그런 건 아닙니다. 골드만삭스 임원도 괜찮대요. 이건 이제 카더라인데 제 친구 중에 이제 골드만삭스 면접 보신 분이 계세요. 굉장히 빡세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간대요. 자, 이러면은 솔라나 비중 무리하게 들어가신 것만 아니면은 약간 물려도 괜찮은 겁니다. 이거는 제가 타점도 드릴게요. 자, 솔라나 매수가 그냥 지금 싸 보이니까 조금씩 사보세요. 5% 미만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20% 안 넘게 그렇게 한번 관리를 해보시고, 매도가는 이제 정고점에서 한 번은 팔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30만 원 안 넘는 곳에서 한 27만 원 이 선에서 한번 팔아주시고, 그 2차 매도가는 신고가 보십시오. 이거 신고가 되는 종목이에요. 그 1차에서 10% 미만으로 줄여 놓으셔야 근데 좀 다음에 싸지면 또 사니까 비중 조절은 1차에서 많이 하시되 신고가는 또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솔라나 종목 분석 그리고 테마 분석, 마지막으로 이제 특별히 타점까지도 그냥 내보낼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 내가 코인 할 때 이게 왕서방 종목인지,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주가를 띄우기가 들어가는 종목인지, 아니면 곰 종목인지, 그냥 트리플 악셀 밟는 곰을 만들려고 기술만 파고 있는 종목인지, 이거는 알아야겠네. 그러니까 누가 마케팅으로 승부를 보는지, 누가 기술력으로 승부를 보는지, 그리고 이 시장 지배력, 이거에 대한 판도가 또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나 이거 알아야겠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굉장히 현명하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모르고 하느니 이거 알고 하는 게 100번 나으니까. 자, 지금 영상에서 저희 정보방 입장 안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종목 분석 받고 하시면, 그러니까 제가 수집해서 정리하는 데이터를 받고서 매매를 하시면 그 막연했던 시장도 차츰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내 계좌도 종목 분석 받고서 투자하면 분명 현재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런 양질의 정보들 저희 정보방에서 항상 공유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영상 보시면서 오셔서 종목 분석부터 관리까지 잘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셔서 받아보시고 투자하는 습관 한번 가져보시면 그것만 하셔도 여러분들 계좌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성투하시고 부자 되십시오. 자, 이상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